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 아니 나와요. 잘 나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나라가 나라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함을 위한 이 모임에 항상 참가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은 사실 이 나라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조상 한 분이 태어난 날이죠. 충목 이순신 장군의 477주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을 구하고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심정은 원수 외놈만 섬멸시킬 수만 있다면은 내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시를 남겼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북 좌파만 섬멸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계 중개 무역항으로서 아주 발달된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중 한 마리가 싱가포르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는 3가지 클린이 있는데, 클린 가버먼트, 깨끗한 정부, 클린 스트리트, 거리가 깨끗한 것은 질서가 잡혀있다, 클린 워터, 정책이 아주 공명하고 정대하다. 그래서 이간요 수상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재인 인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사회나 그 어른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아내를 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문재인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첫째는 천방지축에 아내를 두었다. 이게 그 졸부들이 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국격을 손상시키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아들 친구가 그 뭐 전예술인가 뭐 예술을 한다는 친구인데, 이 나라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큰 대전에 가서 모두 알맹이를 다 빼먹습니다. 저것들이 부모가 사람 같으면은 니는 이번에 거기 출전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모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옳은 자세인데, 이 집구석은 굉장히 물욕이 엄청나게 많은 집구석이구나. 그런데 어째 한 나라를 이 친구가 통치를 하겠느냐. 책을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통치에 대한 제왕, 통치에 대한 독서가 안 돼 친구 같아요.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좌파들의 7인 원탁회의에 수장이 백낙층이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 미국의 브라운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이 사람이 출생은 자기 형님이 백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서자 출신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한 집안 구조상의 어떤 불만이 잠재되어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 친구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하나 났다. 누구냐? 이재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85세가 넘었습니다.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그러나 온전합니다. 왜? 자기들의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파들 생각 안 합니다. 다산 선생이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큰 저울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해, 이익과 해로움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은, 좌파들은 시비, 옳고 그름을 안 따집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우파보다 더 비상사태입니다. 여태까지 늘었던 기득권을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한 것 같아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아니라 급변하는 국내 정세입니다. 전운이 감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나 중요하는 중대한 사활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은 봄 같지 않다. 출래 불사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빼앗긴 대한민국을 5년 만에 찾았는데, 이 5년 만에 찾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제 문을 열면은 제 집에 조그마한 그 베란다 위에 그 마삭주리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봄이 되니까 순이 팍팍팍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저 순, 우리가 봄을 찾았는데,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저 순 속에 새로운 정의와 상식과 이것을 저 새 순처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 중용을 맡은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 국민의 여망을 가지고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 물론 대범하고 덩치도 크고 많은 그 독서를 통해서 두루 내공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심정으로 윤봉길 여사가 상해 홍보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포축했을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 윤 당선자는 좌파와의 정면 대결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후손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역사적 의무를 지고 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생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심정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과거에 플라톤이란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분의 얘기가, 정의란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고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선관위원회가 자기한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국민의 권력을 찬탈하고 강탈하고 빼앗아서 172명의 국회의원 중에 태반이 모두 부정선거에 의해서 지금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어진 청룡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두대고 작두다.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라 걱정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점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